프란츠 카프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든 거짓말은 진실이 되지 못한 진실이다. 허허. 이 문장 듣고 저는 왠지 선의의 거짓말을 떠올렸는데요. 잘 될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래. 이해해. 우리 이런 말들로 서로를 다독이고 때로는 버티게 만드는데요.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건 아마도 그 하얀 거짓말들이 진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잔인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선의의 거짓말은 때로 미루어진 진실이고 지연된 용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진실을 유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침묵과 말 사이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우리 말 한마디가 나도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지키는 말들이기를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에 또 제가 밑줄을 쫙 긋게 되더라고요. 모든 거짓말은 진실이 되지 못한 진실이다. 거짓 뉴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될 때 거짓과 좀 다른 느낌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 왜 우리 누군가에게 덕담을 나누면서 잘 될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면서도 잘 될까? 곧 괜찮아질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한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누군가한테 용기를 줄 때도 솔직히 약간 가슴 한쪽이 약간의 좀 마음이 죄책감 혹은 이런 얘기 해주는 게 너무 이렇게 그냥 무책임한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뭔가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그를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내 이런 얘기 한마디 할 때 예전에는 정말 쉽게 꺼냈었는데 요즘은 또 주저주저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그가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잘 되실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 말이 진심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그것만은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의 그야말로 저와 결이 비슷한 말하기가 있다면 말하기의 짝꿍은 듣기일 텐데요.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자 정신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하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김경호 작가이자 MBC 지금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이기도 하신 김경호 기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하는데 그렇게 나를 지긋하게 쳐다보니까 내가 떨리잖아요.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어쩜 저렇게 잘하시지? 뭘 잘해? 그래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옆에서 감상했어요. 감상이었어요? 네. 나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괜히 막 째려보는 것 같았고 네. 이렇게 했었지. 속으로 그냥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원고도 없이 그게 말이에요. 원고는 없다, 그죠? 저희 지난주에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었고 이 책의 쓸모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또 김경호 기자를 못 보내고 죽어도 못 보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지가랑이를 잡은 이유는
김경호 기자의 그동안의 이력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네, 네. 구독자들한테 좀 더 소개해드리고자 네. 한번 또 붙잡아 봤습니다. 네. 지금 MBC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올해 21년째입니다. 벌써. 예, 벌써 21년.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아유, 동안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쵸. 예. 근데 우리 이제 감사하게 된다, 그죠? 예. 근데 초반에 원래부터 기자를 꿈꾸셨어요? 아, 원래부터 기자 음. 어렸을 때? 네, 네, 어렸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마 저랑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 때 꼭 기자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아, 예. 나는 기자하고 싶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방송국에서 네. 일한다기보다는 네. 저는 거꾸로 우리 땡전 뉴스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저는 뉴스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서 그 띠띠띠띠 정부는 네. 띠띠띠띠 전두환 대통령은 네. 뭐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 계속 나와서 저는 저거를 하려면은 정부를 알아야 되고 대통령을 알아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해서 행정학까지 했거든요. 네. 아니, 전두환은이라고 말씀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네. 너무 나이를 실제보다 너무 많이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땡전 뉴스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생각을 그냥 했었어요. 네. 그게 기자나 어떤 직종은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네. 거 하면서 꼭 나온다기보다 방송사에서 일하고 싶다. 방송 일을 저 일을 내가 하면 평생 좀 되게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나도 그랬어.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내가 그럼 방송사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제 대학 때 이제 방송 기자 쪽으로 이게 진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됐던 거죠. 그랬군요. 네네. 그러면은 방송 기자가 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 또 한 번에 되지 않는 사람 네. 그 책들 통해서도 알았지만 네. 진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운이 네. 좋았었어요. 저는 여러모로. 저 생각해보면. 책에서 네. 했지만 네. 이제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약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궁금해서 네. 그래요. 나는 네. 주말에 뉴스데스크 김경호 기자가 김경호였습니다. 이러고 끝내는데 네. 라라유 같은 곳에 나와서 네. 인간적인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방송사가 몇 개 없었잖아요. 딱 3개 있었죠. 예, S? 방송 기자가 되려면 그렇죠. 예. 그렇죠. 방송 기자가 되려면 네. 사실 이제 MBC, KBS, SBS 그렇지.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네. 1년에 네. 이 공채 시험이 몇 번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3번이지 뭐. 3번, 그 3번에서 떨어지면 끝이고 뭐 얼마 끝도 않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첫 해도 이제 어쨌든 제가 목표로 했던 방송사들이 다 떨어지고 두 번째 해도 다 떨어지고 세 번째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해도 안 되면 그럴 때가 오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다.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번까지 안 되면 접는다. 라고 우리 생각. 왜 이렇게 뭔가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둘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 마지막 시험에서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방송 기자가 돼서 네. 올해로 2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방송국에 가는 게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방송 기자가 된 다음부터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나에게 이런 공영방송에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공영방송 기자라는 이 책무가 나에게 주어진 건 너무 영광이다. 맞아요. 정말 너무 영광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중간에 정말 때려치고 싶다. 맞아. 누구나 이건 또 K 직장인 누구나 이걸 아주 뭐 수시로 뭐 하기도 했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무라는 말도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 책무라는 말 너무 먼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루하루
방송국에서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사적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전파, 그야말로 전파는 공중제니까, 공공재니까 이 전파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쓰는 그 시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가서 닿는 그 순간을 딱 떠올리면 진짜 네. 정신 차리게 되죠. 그렇죠. 말 네. 한마디 막 이런 그럼요. 것들. 그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셨구나. 벌써 21년 차예요. 네. 앵커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지 않아요? 주말에? 앵커를 네. 제가 원래 3년 전에 그로부터 3년 전부터 음. 한 3년을 제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고 그렇죠. 그만둔 지 네. 또 3년이 지났어요. 다가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렇죠.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이 이제 터지면서 네. 이제 1월에 네. 다시 제가 앵커를 이제 복귀를 그러셨군요. 해서 지금까지 계속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만났을 때는 그때 주말 앵커 안 하고 있을 안 하고 때였나요? 있을 때였어요.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그때가 네. 직전이었어요. 그렇지. 네,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그 12월 맞아요. 3일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맞아요. 만났을 때가. 예. 맞아요. 예. 제가 이 책을 냈다고 네. 또 감사하게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듣기 수업을 받았을 때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 날짜를 보면 어.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거의 전주나 전전주쯤 우리는 그때 불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 앉아가지고 찡 MBC에서 얘기하고 맞아요. 찡 얘기하고 뮤지컬 얘기하고 맞아. 당장 다음 주에 한가롭게. 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네. 예. 근데 예. 제가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김경호 앵커에게 네. 정말 심심한 네. 진짜 심심한 마음 깊이 격려와 예.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무슨 그 한겨울에 네네 굉장히 오래 중계하지 않았어요? 그쵸 제가 그 12월 3일에 이제 계엄 네네네.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 이제 계엄 있고 지금 이제 6개월 이상 네네네네. 지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계엄 이후에 특보를 하고 뉴스를 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정말 너무 고민되는 게 너무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네. 정말 처음이에요. 제가 어디에 와서 공개적으로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앵커로서의 시간을 얘기하는 그렇죠. 이제 첫 자리예요. 맞아요. 그 예. 이야기를 사실은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네네. 네가 할 일이죠. 어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썰을 풀어 뭐 이러는 예. 분위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조심스럽고 네, 예. 저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또 이제 김경호 기자를 아니까 네. 아이고 전 양반이 지금 몇 시간째야 네. 이러면서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어서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뉴스 특보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네. 한 5시간, 6시간을 연속으로 하거든요. 제가 진행을 이제 MBC에서 이제 5시간, 6시간 계속 특보를 진행하는데 네. 중간에 CM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종의 네. 뭐 광고가 나가거나 네. 어떤 이렇게 좀 범퍼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쭉 그냥 5시간, 6시간을 진행하는데 원고도 전혀 없고 왜냐하면 원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무슨 일이 어떻게 할지 무슨 일이 알아. 맞아. 막 시시각각으로 네, 그냥 네. 막 계속 뉴스가 쏟아지니까 네, 네, 이제 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네네. 계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탄핵 소추가 있었고 탄핵 소추도 한 번에 안 됐고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오늘 오후가 되면 벌써 오전 뉴스가 아닌 상황. 그치. 예. 옛날 그냥 캐캐 묵은 예. 정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대여섯 시간 동안 이제 계속 하니까 그럼 이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물을 안 마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말을 예. 계속 하는데 물 안 마시면 그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한겨울에 건조해서 안 될 텐데. 되면 이제 목이 약간 응. 신호도 오고 그치. 이제 다시 시간 지나가면 예. 약간 진이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이제 그치. 예. 말을 예.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면 진짜 에너지 마시잖아요.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에너지가 없다가도 아프다가도 또 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갑자기 모든 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사실. 카메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이크 앞에 앉으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네. 정신 긴장하고 정신을 확 네. 차리게 되면 모든 나쁜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대여섯 시간을 계속 하니까 이제 5시간 지나가면 점점 이제 에너지가 빠지긴 하더라고요. 말이 꼬이고. 그치? 말이 꼬이는. 맞아. 예, 딱 그 신호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말이 꼬이는. 예.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면? 예.
그냥 하는 거죠 뭐. 야. 아이, 지금 약간 분위기가 우리 수다 떨 때 말투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죠 뭐. 예, 그냥. 와, 쓰셨어요. 근데 진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퇴사한 이후에 방송사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와, 이제 연말에 난리 났다. 그쵸. 전 방송사 직원들 다 진짜 모든 사생활 다 올스탑하고 저기에 몰두하면서 취재하면서 살아내겠구나 싶었는데 김경호 기자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살았나. 저보다 사실은 이제 현장 나가 있는 기자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고생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현장에서. 기자들만 고생했나? 거기에 나가 계신 우리 시민들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요. 그 날씨 추운데. 너무 고생들 하셨죠. 온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이 또 몸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맞아요. 누가 우울증으로 뭐 어디 입원해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 진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너무 이해가, 약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때 제가 느낀 감각이라는 게 실제 통증 같이 통각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가슴 쪽으로 화가 나는 게 이게 뭐 화병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TBS가 뭐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에 아직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퇴사를 할 때만 해도 정돈하고 뭔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12월 3일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정상이 되긴 어려울 정도로 발부라는 지시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힘든 시간을 정말 그 한가운데서 다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TBS 직원들이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근데 그걸 그 전에 한 2년간 계속 지난한 과정을 다 겪었잖아요. 겪는데 제가 한 번도 퇴사하고 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그렇게 되게 잘 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TBS 상황 때문에 울진 않았어요. 내가 우는 게 진짜 어찌 보면 되게 사치스러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진 않았는데 12월 3일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12월 4일에 자려고 누웠는데 진짜 이렇게 분해서 나오는 눈물?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엄청 대성통곡을 했어요. 12월 4일 밤에.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TBS가 당한 일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는 보도를 눈여겨봤어야 됐고 그 한 가운데 또 우리 김경호 앵커가 있어 주셔서 저는 또 이제 아니까 이제는 내용 또 귀담아 듣다가 또 김경호 기자 너무 추워하는 거 보이면 아이고 저 양반 지금 몇 시간째야 이러면서 저도 또 같이 보고 그랬었네요. 시청자들한테 많은 또 응원도 받으셨죠 그래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이 비난하시기도 하고 양쪽에서 다 그럴 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을 하셨구나. 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 특보를 진행하고 또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 고비고비가 되게 많았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고비 한 고비를 정말 어렵게 지나서 6개월을 지나갔는데 그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고비에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과연 나는 오늘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됐었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 됐었고 앵커 멘트를 작성을 할 때마다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자 어떤 날 같은 경우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멘트들이 있어요? 정돈하면서 생각을 정돈하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런 하나하나가 어떤 날은 이제 또 좀 굉장히 황당한 날도 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땐
정말 굉장히 황망해져 있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늘 어떤 말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힘을 얻고 또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뭐전 국민이 다 진짜 고생하셨죠. 전 국민이 진짜 예. 우리 다 그거 인사는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찌 보면 새로운 정부 들어서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관련한 그러니까 그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더 정신 차리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 진짜 얼마나 유약한 것인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네. 얼마나 유약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너무 아찔했었어요. 네. 예. 그 한복판에 계신 분을 저희 라라유에서 모셔봤습니다. 김 기자님 그러면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한 번만 더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김 네. 기자님이랑 뮤지컬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 아니 옵니다. 진짜 여러분께 제가 그냥 살짝 맛배기만 좀 전달을 드리면 우리 김경호 앵커가 뮤지컬 극작을 또 하셨던 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예, 예, 예. 근데 그런 창작의 어떤 그 에너지를 쏟으셨던 그 시간에 네. 대해서도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이분이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분이라 뉴스 데스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제가 진짜 한번 뮤지컬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네네.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저와 또 취미가 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 번만 더 모셔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혹시 끝인사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네네. 네. 오늘 하루도 잘 풀릴 거라고 네. 저희 구독자들께 네. 덕담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카메라 저기 봐주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풀릴 겁니다. 거예요. 반드시요.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